반갑습니다, 여러분. 빅데이터 탐색의 박경은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1장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라는 거는 자료 아시죠? 그런데 전처리란 단어는 뭘까요? 처리를 하기 전이다. 처리라는 게 프로세스예요. 그렇다면은 이 프로세스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뭔가 앞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이란 단어가 들어갔겠죠. 그랬을 때 프리프로세싱이라는 단어, 프로세스 한다는 거는 처리를 한다.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면 뭐 할까요? 분석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분석을 하기 전에 하는 걸 전처리라고 그래요.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연락이 와요. 분석된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럴 때 아직 전처리 중인데요. 네? 또 있다가 또 연락이 와요. 이제 분석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아직 전처리 중인데요. 네. 아마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이후에 확인하시겠지만 우리가 분석하는 건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알고 보면 전처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내가 현재 자료를 모았다. 그러면 그 자료들을 우리가 로우 데이터라고 하죠. 그럴 때 이 로우 데이터를 타이디 데이터로 만들어서 준비를 해놔야 언제 어느 때든 원하는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내용들이길래요? 그렇다면 한번 이야기를 엮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데이터 정제예요. 데이터를 정제한다? 뭔가 이렇게 걸러낸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죠. 우선 정제란 단어에 대한 이렇게 해서 한번 단어를 써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클린 이 내용들을 뭔가 깨끗하게 클리닝을 한다 이렇게 본다면 데이터를 어떻게 클리닝하는 거야? 우선 원시 데이터를 우리가 끌어옵니다. 원시 데이터가 로우 데이터죠. 그래서 원시 데이터를 측정을 하는데요. 혹시 측정이란 단어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십니까? 너 몸무게 어떻게 돼? 내 몸무게는 55kg이야. 이렇게 했을 때 몸무게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55kg야 라는 경험적인 값으로 바뀌어지죠. 주어진 주변의 데이터는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 안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들이고요. 이런 데이터들에게 값을 부여하는 행위가 있어야 이후에 이 값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죠. 이때 우리가 측정을 한다. measurem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선 측정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사물 또는 현상에 숫자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측정을 할 때 보통 결측치, 잡음, 이상치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잘못된 분석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집된 데이터를 정제, 그래서 깨끗하게 뭔가 만들어서 앞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때 필요로 하는 그런 완성된 자료로 다른 말로 타이 데이터로 만든다라는 건데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단어들 보이세요? 뭐라고 적혀 있죠? 결측치, missing value. 결측? 뭔가 비었다? missing 됐다? 맞습니다. 잡음, 노이즈. 잡음? 뭔가 좀 시끄러울 때 잡음이라고 하죠. 야, 잡음 때문에 네 목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목소리는 계속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주변에 그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잡음을 제거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가 봐요. 이상치, 영어로는 anomal, 네, anomality,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면 outlier. 그랬을 때 이상치, 이상하다? 아, 맞아요. 이상한 값, 이런 뜻이 이상치거든요. 지금 제가 결, 잡, 이 이렇게 세 단어를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잘 끌어다가 뭔가 이렇게 좀 쭉 펼쳐 놓는다. 펼쳐 놓는다 그러면은 1차 엑셀이나 한글 위에다가 정리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 자료들 사이에 이게 비어 있는 게 보여져요. 그럼 이 비어 있는 값을 missing value, 결측치. 그 다음에 잡음은 이제 곧 나오는 말에 의하면 뭔가 이렇게 값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값들이 약간 뭐라고 그러죠? 왜 옆에 값들과 좀 달라요? 이게 의도된 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진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쓴 것 같지도 않고. 그럴 때 잡음이 있다. 이상치는 각각의 값들이 대부분 16, 17 이런데 갑자기 이렇게 생긴 거예요. 보이세요? 그러면 이게 뭐지? 이렇게 봤을 때 이거 혹시 27인가? 17인가? 고민을 하죠. 그런데 27 같기도 하고 17 같기도 하고 하면서 조금 이렇게 특별한 모습의 값이 있을 때 너무 다른 값들과 다르다. 그러면 이상치라고 합니다. 이 결, 잡,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또 정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오류를 일으키는 주요 요소들은 결, 잡, 이 이렇게 세 가지고, 그리고 측정 오차에 의해서도 사실은 발생하기도 합니다. 측정 오차라는 건 비확률 오차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측정하는 그런 장소나 또는 도구 또는 시간, 공간, 또 측정자나 피측정자의 그 당시의 어떤 판단력의 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거라, 이제 측정 오차는 미리 잘 준비해서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 잡, 이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결측치, missing value 뭘까요? 미싱했다. 측정된 샘플에서 누락된 값이 보인다. 결측치, 즉 누락됐다. 없다. 그러면요, 이게 오류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 그 부분을 빼고 체크를 한 거죠. 그런데 또 조사 대상이 측정을 원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몸무게, 나 넣기 싫다. 아니, 내가 왜 여기다가 내 수입을 체크해야 되지? 이런 거죠. 따라서 결측치는 원시 데이터, 로우 데이터에서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확인이 되는 결측치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의로 막 넣어.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이렇게? 아니면 그쪽과 관련해서 해당 변수를 그냥 다 제거해버려요? 샘플을 제거해버릴까요? 샘플이다, 해당 변수다 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에 내가 가진 데이터를 정리해 본 경험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엑셀 파일에다가 제가 키나 몸무게를 정리를 할 겁니다. 키, 몸무게, 김 뭐뭐군, 방 뭐뭐군 이렇게. 그런데 그 중에 한쪽에 결측치가 있어. 그럼 샘플을 제거한다는 건 김 뭐뭐군의 자료를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샘플이 많다면 이러한 방법도 좋겠죠. 아니면 대부분 몸무게를 다 안 썼어. 그러면 처음부터 이 몸무게를 전체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변수를 제거하는 거죠. 변수는 내가 보고자 하는 각각의 개체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특성, attribute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제거를 할 수도 있다. 샘플을 제거하거나 결측치가 되는 그 라인에
변수를 제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냥 결측치 무시하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숫자 9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그쪽에다가 무시하겠습니다 하고 표기를 임의로 해놓을 때도 있죠. 또는 결측치를 추정하자. 뭐 평균으로 추정을 해서 그 평균값을 그 자리에 넣는다든지 중앙치를 또는 중앙값을 추정을 해서 넣는다든지 좌우에 있는 값들과 비슷한 어떤 다른 샘플을 비교해서 그럴 거야 하고 넣는다든지. 방금 얘기한 게 회귀 분석이죠. 다른 값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좀 비교해 보면서 몸무게가 이런 사람은 키가 이러니까 이 사람 몸무게가 이러니까 키가 이럴 거야. 이것도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비어있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결측치가 있다. 그러면 샘플을 제거해 주세요. 해당 변수를 제거해 주세요. 또는 결측치 무시하세요. 근데 무시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추정하는 게 좋겠죠. 추정하는 방법은 평균이나 중앙값 이렇게 통계량을 이용하거나 회귀 분석을 사용해 주면 좋습니다. 잡음이라는 단어, 노이즈라고 하죠. 그리고 다른 말로는 오염됐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잡음이란 데이터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뭔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개입이 되는 임의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앞서 상대가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막 들려. 그러면 우리의 귀가 이야기 소리에서 노랫소리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오면 결국 이야기가 상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끊긴 거죠. 이럴 때 잡음이 생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와 같이 뭔가에 개입돼서 변수값을 본래의 참값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대학생이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량,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러면 학생들한테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서 질문하겠죠. 참가자, 대상, 월 데이터, 사용량, 속성, 어트리뷰트 또는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 또는 원인 변수.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탑재된 어플리케이션.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도구로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단위. 그래서 바이트로 가자. 메가바이트로. 그래서 기록을 하는데 그 시간에 유독 뭔가 통신상의 문제가 있어서 애플리케이션 내에 사용량이 잘못 기록이 되는 어떤 상황이 있는 거죠. 통신상의 문제로. 그러면 그 기록 전체가 뭔가 잡음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데이터 수집자가 단순히 숫자를 잘못 기록한 것 또는 측정 오류에 해당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거는 잡음이야 라고 하고 뭔가 이 잡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따라서 잡음이 있어요 라는 거는 잘못 측정된 참값에서 벗어났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원치 않았던 임의 요소들의 개입으로 잡음이 포함된 데이터는 잘못된 데이터 분석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을 통해서는 이 데이터들을 조금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통신상에 문제가 있었나? 처음에는 모르죠. 하지만 그 시간대에 있는 자료들이 대부분 그렇다면 이 자료들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특정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집합은 통계 기법을 사용하여 데이터 사용량 변화 추이에 대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모집단의 특성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잡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잡음을 제거하는 일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측이 되면 하나하나 이렇게 빠져 있는 거지만 잡음은 뭔가 전체의 데이터에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잡음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잡음이다라는 걸 확인했다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합니다.
하나는 구간화, 하나는 군집화, 그리고 하나는 회기 모형을 이용하는 거죠. 구간화는 비닝이라고 합니다. 뭔가 구간을 정하는 활동인 것 같죠? 맞습니다. 구간을 만드는 거예요. 군집화는 군집으로 이렇게 묶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클러스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회기 모형이다 그러면 리그레이션 모델이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것들이 좋은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본다면요. 첫 번째, 구간화라는 거는 구간을 좀 정해서 이 구간들이 일률적으로 서로 비슷한 결과들인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자료들이 메가바이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자료들을 예를 들어서 10에서 20 미만, 20에서 30 미만, 30에서 40 미만 이런 식으로 구획을 만드는 거죠. 특히 구간화는 연속 변수를 다수의 작은 구간으로 나누어서 그리고 동일한 구간에 속한 변수 값들을 하나의 변수 값으로 변환하면서 그 일률성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군집화라는 건 데이터들을 군집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묶어본다라는 거죠. 그룹으로 만드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일 군집들의 데이터들을 그들의 대표값으로 치환해서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 또는 대부분 그렇게 묶어놓은 것들 사이에 공통된 어떤 대표값들이 있을 텐데 특정하게 조금 너무나 다르다. 이렇게 묶였으면은 A와 같이 나왔을 텐데 왜 A가 같이 안 나왔지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대표값을 치환해서 본다. 그리고 회기 모형이 제일 통계적이고 효과적인데요. 회기 모형을 추정해서 모형 위에 있는 변수값들로 변환한다. 회기 모형 어떤 건지 들어보셨죠? 아래 보니까요. 지금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자료들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이런 자료들을 좀 살리면서 그 각각의 값들을 가지고 어떻게 방향성이 있는지 보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너무 울럭불럭하죠? 그러면 이 값들에서 가장 최적이 될 수 있는 뭔가 그 값들을 다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 추정을 했을 때 지금처럼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라는 직선이 나왔다. 직선으로 추정했다. 그러면 단순 회기. 만약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아래와 같이 곡선으로 추정했다. 그러면 곡선 회기가 됩니다. 회기는 대부분은 단순 회기를 많이 적용을 하지만 그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곡선 회기도 충분히 사용을 하는데요. 이때 올라갔던 부분을 좀 낮추고 또 다른 값들의 부분을 조정을 하여 가장 최적의 직선, 최적의 곡선으로 만드는 이러한 활동을 우리는 평활화라고 합니다. 스무징하게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벗어나지 않고 또 이 안에서 값들이 대부분은 이 라인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는데 어느 한쪽은 너무 많이 벗어났다던가 그 내용들이 뭔가 집단화돼 있다던가 그러면 조금 더 뭔가 이 상황에 노이즈가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회기 모형을 이용한 방법에서는 회기 모형을 추정하여 모형 위에 있는 변수값들을 변환하는데요. 선형회기 모형에서는
어떤 식을 추정해서요. x의 변수값을 입력하여 산출되는 y값들을 변수값으로 하는 생성한 다음에 이 안에서 잡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그리고 잡음을 최대한 다른 값들과 균형 있게 만들어서 평활화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노이즈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잡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 가지는 구간화, 또 한 가지는 군집화, 또 한 가지는 회귀 모형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러면 세 번째, 이번에는 이상치가 있다. 즉, 내가 갖고 있는 자료와 좀 다르다, 이상하다, 어노멀리티, 어노멀리 또는 아웃라이어가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한번, 이상할 때는 다른 값들과 비교를 좀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대부분의 다른 측정 값들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값이다. 그러한 차이는 단순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처럼 체크해 주세요 그랬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체크하는데 이분도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게 20인지 10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어떤 결과 안에서, 또는 체크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래서 다른 값들은 대부분 10단위인데 갑자기 100단위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알고 봤더니 정상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상치라고 안 하고 특이값이라고 해서 특이값은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다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상치 또는 이상값 같은 단어죠. 그래서 이상값이 존재하는 경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를 벗어나는 게 이상치이기 때문에 범주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4분위 수. 우리 4분위 수 하면은 제일 작은 최소값에서 제일 큰 최대값으로 나열을 한 것 안에 50%가 되는 위치의 값과 25%가 되는 위치의 값, 75%가 되는 위치의 값들 안에서 4분위는 바로 25%, 75%. 요 범위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범위를 벗어난 값들이 조금 많아. 그러면 이때는 이상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죠. 이와 같이 4분위 수와 같은 데이터, 정렬된 데이터를 분석할 때 결과의 차이가 이제 잘 보존이 되는데, 이상치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이용하게 되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유는 정규 분포 같은 경우를 한번, 정규 분포는 아니지만 어떤 분포가 있는데 평균을 기준으로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대부분 3시그마법이라고 들어보셨죠? 3시그마 좌우에서 이렇게 구별하면 이 안에 몇 프로? 99.7%의 자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99.7%를 넘어지면 너무나 극단적인 값이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값이나 이쪽에 있는 값들은 사실 이상값이다 하고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분산이나 표준 편차 또는 범위를 사용할 때 조심하셔야 될 내용은 어떤 극단적인 값이, 예를 들어서 대부분 10단위의 내용인데 또는 대부분이 15를 기준으로 좌우에 퍼져 있는데 어떤 값이 115다. 그러면은 115 때문에 평균이 확 늘어남을 아실 수가 있죠. 분산이나 표준 편차도 그렇게 늘어난 평균을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뭔가 위험한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치가 있다, 이상값이 있다. 그러면
먼저 4분의 수 또는 4분의 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상자 그림을 좀 더 이용하게 되고요. 최대 범위나 분산 표준 편차를 이용하는 것은 조금 이후에 다시 보시게 되는데요. 여하튼 지금처럼 이상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수집된 데이터가 오류인지, 오류로서의 이상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치는 무조건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류로서의 이상치다. 그럼 제거를 해주시고요. 무시한 후 분석을 수행해 주시면 돼요. 너무 극단적인 값이니까 차라리 제거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죠? 앞에서 결측치랑은 좀 달라요. 결측치는 그 사이에 비어있기 때문에 제거를 하기보다 뭔가 채워 넣어서 균형을 맞추고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상치는 특수값이니까 제거를 해주는 게 좋은데요. 알고 봤더니 이상치가 사실 특이값이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관심을 두고 분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상치로서 우리가 곡선 회기 모양을 한번 볼까요? 네, 이 잡음들을 좀 잘 정리하면서 최대 가장 잘 피팅한 직선이 보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값이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면은 이상치구나, 어노멀리구나, 아웃라이어구나 하고 어떻게 한다? 제거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서 어떤 데이터 정제 안에서 크게 제거해야 되는 세 가지 결, 잡, 이를 보았습니다. 데이터를 불완전하게 만드는 요소들, 결측값, 잡음, 이상값, 이상치를 제거하기 위한 업무를 빅데이터 정제, 클린징이라고 한다. 하며 이는 빅데이터 분석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고요. 정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면 뭐 말할 것도 없이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절대 나올 수 없고 나온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결잡이를 조금 더 잘 처리하는 데이터 정제 기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표를 보세요. 그러면 데이터 변환, 데이터 교정, 데이터 통합 이렇게. 그리고 단어상 보면 먼저 변환을 하고 변환된 거를 교정한 다음에 그 자료들을 모은다 또는 통합한다. 뭐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맞습니다. 데이터 정제 처리 과정은요. 지금처럼 변, 교, 통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게 되죠. 시스템 내부 및 외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면 여러분들 데이터에는 내부 데이터, 외부 데이터 이렇게 두 개로 구별되는 건 들어보셨죠? 내부 데이터는 우리가 가진 어떤 자료 안에서 자료를 다시 얻는 거예요. 내 영역의 고객들에게 만족도를 보내서 데이터를 얻었다. 그럼 내부 데이터고요. 나의 어떤 자료 또는 내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내 고객이 아닌 제3자들의 의견을 듣는 거죠. 어떤 트위터나 뭐 밴드나 또는 SNS나 그들이 소통하는 여러 구간에서 내 자료를 또는 내 물건을 어떻게 평하는지 이렇게 들어볼 수 있죠. 이런 걸 외부 데이터라고 하죠. 그럴 때 내부 데이터, 외부 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다 해요. 대부분은 외부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에 최근에 많이 관심이 있죠. 그러다 보면은 그 자료들은 대부분 비정형 데이터가 많죠. 이때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들어보셨고요. 어떻게 구별하세요? 정형 데이터는
표가 있다. 뭔가 표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몸무게, 김 뭐뭐뭐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 비정형 데이터는 표가 정리가 돼 있지 않다. 이후에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바꿔서 분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선은 비정형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랑 어떻게 다른지 조금은 알고 계시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렇게 표가 있다, 표가 없다 이런 것보단 그걸 형태라고 그래요. 형태가 있다, 형태가 없다. 그리고요, 비정형 데이터에는 텍스트. 인터넷상에서 많은 기록물들이 있죠. 이 기록물들 자체가 사실 데이터고요. 그 안에서 내가 관심 있는 단어를 뽑는다든지 또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어떤 주제를 선정한다든지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이스. 먼저 이미지도 들어갈까요? 그림이죠. 그 다음에 목소리, 소리죠. 그 다음에 영상. 이 많은 것들이 다 비정형 데이터고요. 이런 비정형 데이터의 공통점은 연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형 데이터는 자료들을 가지고 각각의 이렇게 변수의 명칭을 붙이고 그걸 이용해서 연산을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비정형 데이터는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형 데이터로 수정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나눌 때 두 가지의 기준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형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산이 된다, 안 된다. 그 중간에 형태는 있는데 연산에서 뭔가 다른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반정형 데이터가 되죠.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를 구조화된 정형 데이터로 변환하고 변환된 데이터에서 값이 없거나 오류값이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게 되는데요. 1차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변환한다. 요까지 여기가 바로 아래 보면은 데이터 변환입니다. 우선은 데이터를 교정하기 전에 이 데이터가 남녀 그러면 남자는 1, 여자는 0 뭐 이렇게 매치를 시킨다던가 하는 그러한 과정들로 자료들이 변환이 되고 모여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기존 시스템에 있는 빅데이터와 비교 분석이 필요한 경우 레거시 데이터. 레거시 데이터 혹시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레거시라는 단어는 유산이란 단어예요. 유산 데이터? 뭐지? 바로 기존에 운영하던 또는 구형 시스템에서 생성 저장된 데이터로 과거로부터 내려온,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같이 비교도 해가면서 자료를 통합 변환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이만큼의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처럼 표에 들어있는 변교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변환한다라는 거 안에는 ETL이라는 ETL, 이는요 자료들이 있으면 수집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추출한다. 그 다음에 transform은 변환한다. load는 쌓는다, 적재한다. 무슨 말이냐? 자료를 이렇게 추출해야 되겠죠. 그리고 남, 여 그러면은 1, 0 이렇게 변환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시트에 그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ETL. 이때 여러분들 변환에는 ETL이다. 변 ETL. 그리고 교통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변 ETL, 교통. 이렇게 추출을 하고 값을 부여해서 변환을 하고 그 결과를 잘 쌓아서 정리를 1차 해 놓으면 그러면
데이터 유형을 변환하거나 데이터 분석이 용이한 형태로 바뀌어 있는 거 결과가 됐죠. 이제 그 안에 여기 자리가 비었는데 결측치. 그 다음에 얘네들은 왜 이렇게 좀 값들이 좌우에서와 좀 다른데 노이즈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거. 다른 값들은 다 10단인데 왜 이것만 100단이지? 이상치 하면서 결측치나 그다음에 이상치, 노이즈, 그래서 우리 결잡이죠. 결잡이를 확인하고 교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아무래도 더 많은 결측치와 더 많은 이상치와 더 많은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전체 분석 시간의 80%가 됩니다. 라는 그런 주장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정리가 거의 됐으니까 이제 바로 뭔가 분석을 하러 들어가도 되는데 조금 더 용이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혹시 기존 유사 데이터, 다른 말로 뭐였죠? 레거시 데이터라고 했죠? 이런 레거시 데이터와 연계가 되는지 통합되는지도 좀 보시고요. 레거시 데이터와 비교를 해보시면서 여하튼 새로운 자료에 대한 정리도 가능하지만 그러한 비교와 관련해서 어떠한 모습들로 현재 데이터가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데이터 변환을 한다. 그러면 변 ETL 이렇게 기억해달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데이터를 변환할 때는 먼저 추출한다. 그 다음에 변환한다. 그리고 쌓는다. 적재한다.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일된 형태로 변환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떤 시트가 이렇게 얻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ETL을 통해서 몇 가지 더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요약도 한번 해보는 거죠. ETL을 하면서 데이터들이 모이니까 정리를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한가 다른가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BMS 즉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간의 변환이 되는지도 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소도 좀 검증해 볼 수 있고요. 기본 필요하다면은 기본값도 이 중에서 피봇을 뭘로 둘까 하면서 기본값도 생성해 보고요. 또 데이터 키값을 이용해서 어떤 시계열 분석이었으면 시간적 추정도 가능하고 뭔가 정확하게 분석하기 전에 레코드도 통합을 한번 해보고 불필요한 데이터 또는 중복 데이터가 있다면 삭제도 해보는 등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들이 한번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데이터 교정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데이터 교정은 데이터가 결여되어 있는지, 노이즈가 있을 때, 그러면은 수정도 하고요. 없으면은 채워 넣기도 하고 데이터를 무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채우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요. 별도로 입력을 할 건지 사전에 결정해서 수정을 합니다. 대부분의 자료들이 비어 있으면 동시에 채워 넣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선택이 가능한데요. 조금 더 신중하게 어떤 걸 채울지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겠죠. 하나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데이터를 통합한다라는 거는 데이터 구조가 다른 경우에 하나의 구조를 통일한다든지, 즉 데이터 구조가 다르다는 건 단위 같은 거거든요. 한쪽은 킬로그램이고 또 한쪽은 센티미터다. 그러면 이런 단위들을 통합을 해서 비교한다든지 또는 표준화를 시켜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데이터가 중복되고 기준도 잡고 단위 등을 점검해서 수정 반영을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데이터 통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데이터 통합과 관련해서 잘 소개된 솔루션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빅데이터 정제 작업과 함께 데이터 처리 방식은 크게 대화형, 배치 처리, 그다음에 실시간 처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배치 처리가 어떤 거예요? 바로 일괄 처리죠.
맵 리듀스 같은 것이 일괄 처리할 때 쓰는 방식이고요. 그러면서 이들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정제가 쉽게 되는데요. 지금 대화형 이미 준비된 자료 안에서 이제 그 자료가 들어가면은 하나하나씩 서로 원하는 질의가 답이 내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관리 및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 대표적으로 BI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이 되는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하둡이라는 그런 어떤 큰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그 안에서 그들이 여러 가지 정제 처리 방식을 갖고 있죠. 맵 리듀스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나 피그, 스파크도 그런데요. 이쪽에서 보면은 하이브 쉘이나 임팔라, 피그의 대화형 모두도 이제 대화형 처리로 얘가 들어가고요. 그 외에 배치 처리, 그 다음에 실시간 처리. 특히 배치 처리는 하루에 몰아서 그 다음에 주간, 월간 이렇게 주기적인 작업을 시행하는 거죠.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료를 일괄 처리하겠다 이런 거고요. 지금 맵 리듀스나 그다음에 하이브, 피그, 스파크 등이 있는데 맵 리듀스, 하이브는 피그는 이후에 수업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처리, 이벤트성.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될 게 있겠죠. 뭐 결제 같은 거 기다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배치 처리에 사용하고 지금 당장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럼 실시간 처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한 3가지가 있고요. 외부에 나와 있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솔루션으로는 지금 대표적으로가 애저죠. 애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했던 그래서 호스팅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플랫폼이다. 지금 보니까 내 데이터 분석, 컴퓨팅 데이터베이스, 모바일 저장소와 웹이 통합된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이다. 그 다음에 이거 볼까요? 바로 하둡의 클러스터 서비스인 HI 인사이트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처리 수행한다. 이제 그런 특징들 몇 가지만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또 다른 그런 방법 중에 지금 이쪽에 호통웍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데다 이렇게 있죠. 그럴 때 이러한 클라우데라나 아니면 호통웍스와 잘 이렇게 호환이 되는 것이 바로 애저다. 그래서 애저는 호통웍스 및 클라우데라의 배포판과 호환되는 가상머신 서비스를 활용하는 빅데이터 처리 서비스. 이렇게 좀 이해하고 계시면서 이제 외부에서 조금 더 경험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바로 아마존 웹 서비스. 그래서 AWS라고 하죠. 아마존닷컴에서 제공하는 원격 컴퓨팅 시스템입니다. 역시 같은 아이디어를 이제 공유하고 있긴 한데 특히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웹 리듀스 프레임워크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형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특히 최근에 많이 각광받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이 스토리지 서비스죠. 그럴 때 S3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WS S3 어떤 거다? Simple Storage Service.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잘 저장이 되는 그러한 어떤 서비스가 되도록 우리가 이제 준비된 아마존의 모습도 지금의 이 아이디어도 사실은 현재 데이터를 정제 처리하는데 자주 언급되고 있고 아주 대중화된 솔루션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데이터 정제 및 처리 절차를 좀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 그러면 뭔가를 하고 나서 이제 이후에 이 수집된 자료를 시각화나 정보화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게 정제, 클렌징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 클렌징을 하면서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변,
교통, 그리고 이 사이에 ETL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결과 통일된 빅데이터 형식으로 바뀌어지고 또 비정의 데이터가 구조적인 형태로 교정이 되고 또 기존 데이터와 통합이 되는 이제 이러한 변교통의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빅데이터를 저장할 계획도 수립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장소를 선정하고 또 저장해서 또는 빅데이터의 품질 관리까지 진행이 되죠. 데이터 정제는 아래 그림에서 같이 다양한 매체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변환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장소에 저장하면서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품질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까지 같이 다 확인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수집된 데이터는 로우 데이터 형태이지만 빅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치면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얘기했었죠. 빅데이터 처리 과정은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고 데이터에 숨어있는 지식을 찾아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건데요. 그 안에는 사용자 상황 및 행동 패턴도 예측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점검한다, 정제한다, 변화한다, 모델링한다, 분석한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포함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최대한 막대한 데이터의 양으로 인해서 데이터 처리, 전송, 저장 등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되고 있고요. 이 안에서 빅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빅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면서 곧 나오게 되는 통계 분석과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그런데 이쪽까지 가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데이터가 정제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있을까 하고 잠깐만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실시간 처리를 하거나 또는 배치, 일괄 처리를 하거나 또는 인메모리가 뭐예요? 메모리 안에서 저장된 자료를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에 저장을 해서 처리를 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메모리 안에 저장을 하면 뭔가 처리 속도가 늦어졌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유동적으로 그래서 인메모리 처리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클러스터를 설치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요. 개별적인 시스템 구축과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는 방식도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 뭐지? 바로 우리가 클라우드 하면은 어떠한 단어가 떠오르죠? 구름 맞습니다. 구름이라는 말은 결국은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그 구름 안에 우리의 정보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터넷 기반 서비스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요. 인터넷상에 가상화된 서비스에 프로그램을 두고 필요할 때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불러와서 사용하는 겁니다. 인터넷이 연결되는 어느 곳이든 우리가 언제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 빅데이터 정제 및 처리 절차는 어떨까 하고 본다면 크게 4단계다. 우선 내가 어떻게 처리할지 세부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합니다. 나의 데이터 크기는 어떻고 생성 속도는 어떻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정제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나 솔루션은 어떤지 한번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고요. 당연히 분석 목적도 정의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돼요. 구축 비용은 얼마이고 또 자체 시스템과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데이터 품질 서비스를 한번 좀 확인해 봐 주시고요. 그러면서 자체 구축 및 클라우드 컴퓨팅을 고려하는 거를 좀 비교해 주는 것도 이제 그 다음 단계고요. 그러면 이제 최적화된 분석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겠죠. 빅데이터 용량도 고려하고요. 직접 클러스터의 노드 및 인프라 스펙도 구축하고요. 데이터 저장이나 처리 서버도 봐야 되고요. 특히 고용량 램으로 설계를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결국 클라우드 컴퓨팅을
계정을 생성해서 여러분들이 아마존, AWS 아까 아마존 웹 서비스나 그 다음에 애저 등의 무료 계정 등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서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구축 및 클라우드 컴퓨팅을 고려하고 최적화된 분석 플랫폼을 구축한 뒤 클라우드 컴퓨팅 계정을 생성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빅데이터 정제 및 처리 절차를 한번 이렇게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빅데이터 탐색의 첫 번째 시간 우리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그 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데이터 안에는 오류가 있다. 그리고 그 오류는 이름하여 결, 잡, 이 세 가지 정도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정제하는 과정. 그래서 변, 교, 통. 그중에 변 안에는 ETL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때의 과정까지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